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수요일은 종목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날인데 시장도 간략하게 좀 짚어봐 드리죠. 자, 휴일 퐁당퐁당 휴일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제 장이 만약에 열렸다라면 어제는 일본 장도 좀 반등이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낫고 차라리 오늘 쉬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딱 눈 뜨니까 소식이 하나 온 게 있었죠. 저 이란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이 좀 심한 그런 측면은 있어요. 요거는 그 네타냐후의 정치적 입지 그거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인데 얘기를 하려면 좀 기니까 일단 결론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그런 거였죠. 이란이 한 180개 정도 미사일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시장이 좀 아침부터 좀 두들겨 맞고 시작했죠. 자, 근데 장중에 반등 시도도 좀 있었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는데요. 자, 요거는 다음 주 목요일 만기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내일 휴장이잖아요, 우리. 그리고 또 또 하루 하게 되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휴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 만기까지 오늘을 빼면 4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자, 근데 옵션 가격 자체가 좀 비싸요. 이게 옵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알려고 안 하셔도 되지만요. 일단 옵션 가격이 지금 양합, 그러니까 콜옵션하고 풋옵션의 합계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며칠 전까지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옵션 가격이 지금 등가격 기준으로 130만 원이 넘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시간 가치가 빠진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저 등가격 기준으로 100만 원 살짝 안 되네요. 그래도 사거래일 남았으면 옵션 가격이 비쌉니다. 옵션 가격이 비쌀 때는 왔다 갔다 이렇게 주가가 출렁출렁하면서 옵션의 시간 가치를 주가가 쭉 빠질 때는 콜옵션의 가치가 급격하게 빠지겠죠. 그 주가가 좀 올라오면 풋옵션의 가치가 급격하게 빠질 겁니다. 그러면서 좀 출렁출렁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방향성 없이 그렇게 출렁출렁하면서 옵션 시간 가치를 빼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 때까지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목요일 날은 또 달리 움직이는 만기 당일 날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빼놓으면 좀 들어 올려 놓을 거고 또 들어 올려 놓으면 또 좀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는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도 그쵸? 지난주에 보면 코스피 지수인데요.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62평선 근처까지 반등이 나오니까 그러고 난 다음부터 밀렸죠. 자, 기술적으로도 좀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 그런 자리에서 저항받은 겁니다. 자, 코스닥 시장 차트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딱 62평선을 찍었어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좀 이렇게 장중엔 플러스도 나왔었죠. 코스닥 시장은 결국은 0.23%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기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라서 그게 단기적인 시장을 보는 데는 가장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수급은 장중에 계속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수급은 잘 챙겨 봐야 되는 게 오늘 수급은 외국인들 콜 매도 풋 매수 포지션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콜 매도하고 풋 매도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그 규모가 그렇게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요게 또 금요일 날 수급하고 쌓여가는 과정들, 포지션이 쌓여가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좀 이렇게 지켜보면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성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출렁출렁 할 거다. 뭐 쭉 빠지면 좀 들어올려 놓고 또 좀 올라가면 때려 놓고 그런 모습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전에 좀 올려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툴젠을 조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툴젠은 제가 처음에 6월 초에 62,000원에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랬다가 뭐 한 87,000원까지 갔죠. 뭐 이건 장중에 순식간에 갔다 온 거니까 요건 빼고요. 한 87,000원대 정도까지 갔다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급락하게 된 이유는 그런 겁니다. 저 RMP라는 거 요거 유전자 가입 복합체인데 그 RMP의 미국 특허가 뭐 승인이 날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였다가 지금 현재 상태는 저 최종 거부는 아니고요. 지금 저 그 전에 있었던 일들 이게 스토리를 쭉 얘기하면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너무 길어져요. 1시간 내내 말씀드려도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리는데 이 유전자 가위 특허를 지금 크게 3파전이죠. 이 CVC라는 그룹하고 그 다음에 브로드 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이 툴젠하고 3파전입니다. 툴젠은 왜 이 CVC 그룹은 2020년에 노벨상을 받은 다우드나하고 샤르팡띠가 포함된 그룹이고요. 브로드 연구소는 저 하버드 대하고 MIT 공대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진짜로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애들하고 지금 특허 분쟁을 하고 있는데 툴젠은 왜 여기에 끼느냐? 우리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을 하시고 서울대의 교수로 재직하셨던 김진수 박사가 설립한 기업이 툴젠입니다. 근데 그때 김진수 박사가 서울대에 있을 때 그때 유전자 3세대 유전자가이죠. 진핵세포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제를 밝힌 건데 지금 크게 논점이 그거예요. CVC하고 브로드 간의 논점도 이들은 원핵세포, 그러니까 세균이나 고세균 쪽에 이런 쪽은 원핵세포입니다. 근데 사람이나 동식물 쪽은 진핵세포예요. 자, 이 세균이나 이런 데서 작동한다는 걸 밝힌 거는 CVC가 첫 번째 한 게 맞아요. 그 공로로 다우드나하고 샤르팡띠에가 노벨상을 받은 거고. 자, 근데 이 브로드 연구소는 진핵세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나 그 다음 동식물에서 작동한다는 거 그걸 밝힌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다툼이 될 만한 거죠. 자, 지금 근데 1차 저촉 심사에서는 브로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법원이, 특허 법원이 브로드의 손을 들어줬는데 여기서 툴젠은 뭐냐? 툴젠도 마찬가지 진핵세포에 대한 특허를 다투고 있는데요. 자, 그게 브로드가 2012년 12월 달입니다. 특허 출원한 게, 툴젠의 특허 출원한 게 2012년 10월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브로드 연구소가 이기면 툴젠한테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막 치고받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급락한 건 그 원천 특허 말고 그 RMP 특허에 대한 거 요것도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언제 한번 날을 잡아야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뭐 요거는 RMP는 유전자 가위 복합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유전자 가위에서 나온 응용 특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급락한 이유는 설명드렸고, 근데 지난주 주말에 좀 재밌는 지난주 금요일이죠. 좀 재밌는 뉴스가 흥미가 가는 그런 이슈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갑자기 이 아까 CVC 연구소하고 브로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미국 특허도 다투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도 특허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CVC 쪽이 유럽 특허를 다우드나하고 샤르팡티에가 갑자기 그냥 뭐 취소를 했다. 이런 소식들이 나왔어요.
이걸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그 샤른팡띠에라는 분이 성격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 끝까지 가는 분인데 그 샤른팡띠에가 있는 CVC가 유럽 특허를 포기했다. 이거는 제가 아는 한은 그 다우드나는 이길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끝까지 몰아붙일 그럴 뿐이에요. 자, 근데 포기했다라는 거는 질 것 같으니까 포기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면 미국 특허에서도 브로드가 좀 유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로드가 이기면 이 툴젠한테 유리해요. 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특허를 자기 걸로 만들고 툴젠이 그 특허 분쟁에서 이기거나 뭐 아니면 저 다른 기관들하고 적당히 합의를 봐서 자기 걸로 만들고 제대로 커나가면 정말로 엄청나게 클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 툴젠이에요. 저는 제대로 커나간다라면 알테오젠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물론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죠. 어쨌든 그렇게 엄청난 그런 잠재력을 가진 회사예요. 하지만 특허 분쟁에서 지거나 뭐 이게 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툴젠은 껍데기밖에 안 남는 회사예요. 자, 그러니까 비중 조절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데다가 몰빵 뭐 이렇게 갖고 잘못돼 버리면 타격이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 정도만 조금만 싫더라도 비중을 이게 잘 커나간다라면 거기서 엄청난 수익이 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흥미로운 그런 이슈가 생겼는데요. 이게 브로드하고 CVC 간에 아직 판결이 안 나왔는데요. 최종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1차 저촉심사는 브로드가 이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차 저촉심사에서 판결이 나온 기간이 한 22주 정도 됩니다. 근데 5월 7일 날 최종 변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주 좀 넘어가죠. 넘어가는 그 정도 시일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CVC 연구소하고 CVC 그룹 그리고 브로드 연구소 간에 특허 분쟁의 결과가 나올 날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툴젠이 뭐 좀 그 잘 풀렸을 경우에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비중을 많이 실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툴젠 같은 경우는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그때도 큰 타격이 없을 정도의 비중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률로 따지면 이 툴젠은 이미 결승전에 올라가 있죠. 시니어 파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툴젠이 승소할 확률이 75%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결승전은 뭐 CVC하고 브로드 간에 그 준결승을 치르고 거기서 승자하고 치르겠지만요. 브로드가 이겼을 경우에는 툴젠이 저는 거의 이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브로드가 이겼을 경우에는 적당하게 이렇게 합의를 보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크게 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특허 분쟁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은 아직 안 나온 부분이니까요. 자, 그 부분을 확인하고 만약에 브로드가 이기면 들어가야지. 그렇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만약에 브로드가 이겼을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비싸게 사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툴젠에 대해서 좀 눈길 가는 그런 이슈가 나왔길래 다시 한번 툴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